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해상보험과 관련돼서 이제 부가조건부 특약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조건부 특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위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상보험에서 보호되고 있는 담보위험 외에 어떤 추가적인 그런 어떤 담보를 보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특약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담보위험하고는, 그러니까 담보위험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 굉장히 특이하거나 뭐 특수한 그러한 경우를 그 부가위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부가위험이라 하고, 그 부가위험을 이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슈에 우리가 ICCA가 이 세상의 모든 위험을, 그러니까 ICCAR도 그렇고 ICCA도 그렇고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전위험 담보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이 조건들을 보험에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모든 어떤 위험들, 이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담보 위험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그렇게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보험료를 내고 부가 위험에 대해서 특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가 위험에 있어서는 이 특약을 하는데, 부가 위험에는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약관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ICC, ABC를 선택을 하듯이 피보험자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가 위험을 담보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을 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이것을 커버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가위험 약관으로는 TPND, 이게 이제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도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ft는 이 강도랑 좀 달라요. 이렇게 살짝 훔치는 거, 이렇게 그 강탈보다는 훔치는 거에 좀 더 있고, 필퍼리지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몰래 빼돌린다라고 해야 되나? 그 영어 단어의 좀 뜻이, 이 테프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 유명한 게임도 있잖아요. GTA, 그랜드 테프트 오토, 위대한 자동차 도둑이죠. 직역을 하면 그거고, 필퍼리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잔뜩 뭘 쌓아놨는데 누가 몰래 조금씩 가져가.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는 불착, 뭐 이거는 뭐 분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이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TPND 같은 경우에는 ICCAR이나 ICCA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ICCAR이나 ICCA에서 이걸 면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ICCWA나 FPA나 ICCB나 ICCC에서는 보상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TPND를 특약을 통해서 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CCA가 비싸잖아요. 그럼 ICCB는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ICCB를 선택하고 TPND 특약을 드는 돈과 ICCA로 드는 돈을 비교를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ICCA로 부보를 하는 것이 훨씬 비싼 경우에 그런 ICCB로 들고 TPND를 특약을 드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면, 실제로 ICC ABC의 그 가격 차이가 엄청 예를 들어서 ICC B하고 C는 뭐 몇백만 원이고 ICC A는 몇천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오해를 할까봐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ICC ABC가 오늘날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이것도 참 애매하긴 해요. 이 설명하는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B로 들 바에는 A로 들겠다 싶을 정도의 가격 차이거든요. 물론 그거 제가 바라본 그
어떤 보험의 견적은 그 상황이 모든 해상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이렇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이런 뭐 도난 발화 불차까지도 신경이 쓰일 거면 그냥 ICCA로 드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예, 굳이 뭐 특약을 들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RFWD, Rain and or Freshwater Damag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빗물, 레인은 빗물이죠. 그 다음에 담수손 이런 것들, 해수 침수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레인 그리고 프레시 워터는 이게 이제 그 담수죠. 담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소금물 아닌 바닷물 아닌 그러니까 sea water는 이제 바닷물이고 바닷물이 아닌 물이 의해서 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특약인데 이것 또한 ICCA로 들면 돼요. ICCA에서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ICCC가 문제죠. 근데 이 ICCC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ICCB의 경우에도 잠시만 여러분들 제가 요거 비교를 해주려고 요거 이제 12주차 강의 자료를 열었는데 요 페이지 기억나죠? ICCB와 C의 담보 위험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 거. 자 보면 ICCC에서는 없어요. 근데 ICC 그 B에 보면 본선이나 그러니까 본선 메인 주된 운송 구간을 운송하는 선박 그리고 부선 라이터 그 다음에 그 벌크선의 선창 그리고 운송 용구 컨테이너 이런 데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sea, lake or river water의 엔트리죠. 그러면 여기 이 B에서는 요런 것들 C는 바닷물이고 근데 lake or river는 담수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닌 물이죠.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나 이런 데 들어와서 보호 목적물에 피해를 줬을 때 ICCB는 커버를 받습니다. ICCC는 없어요. 그러면 물에 젖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ICCC는 해결책이 없죠. 그러면 저걸 특약을 들어야 되겠죠. 뭐를? RFWD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ICCB는 다 해결이 되느냐? ICCB에서 보면 여기 12주차 강의 자료의 9번 슬라이드에 보면 무슨 물에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ea, Lake or River Wa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그게 빠져 있어요. 레인이 빠져 있어요. 레인이라고 안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 강물이 들어오는 거, 호수물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ICCB를 들어도 해결이 돼. 근데 빗물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들어와서 보험 목적물이 젖는 거는 ICCB로 커버가 안 돼요. 뭐는 해준다? ICC는 A는 해줘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면책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ICCA는 되는데 레인 워터의 경우에는 ICCB는 안 된다. ICCC는 그냥 물에 의해서 되는 손해가 다 커버가 안 된다. 담보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안 되냐면 뒤에서도 나왔는데 그 컨테이너가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철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겨울철이나 이럴 때 보면 안팎의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 컨테이너 안에 결로가 발생해요. 습기가 차요. sweat. 그게 이제 모여 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흘러 가지고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들을 이제 젖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또한 이 B와 C에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특약을 드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JWOB, 제티슨, 투하, 워싱 오버보드, 이 갑판에 있는 화물이 물에 이렇게 휩쓸려서 날아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 갑판에 적재된 화물을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런 JWOB를 통해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ICCA에서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전통적으로 뭐였냐면
지금은 컨테이너 때문에 뭐 크게 이 조항이 뭐 아주 그 자주 쓰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재래선 선박의 경우에 갑판적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화물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ICCA로 보험 부보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ICCC 혹은 ICC FPA 플러스 JWOB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창이 갑판 위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갑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어려운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OC, Contact with Oil and Other Cargo.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컨테이너나 아니면 이제 벌크선의 어떤 선창이라는 데 보면, 기존에 적재했던 화물의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청소가 되지 않아서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적재된 화물이 이제 접촉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됐을 때 생겨나는 그런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COOC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누손이나 부족선. 이제 액체화물의 누손이나 중량 부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소모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무론이나 그 무역 대금 결제에서 신용장 조건 이런 데 살펴보면 신용장 UCP 600 이런 데 보면 가부족 용인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손이나 부족손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초과하는 수준의 어떤 수량이나 중량의 어떤 부족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런 어떤 이런 특약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웨트, 그 다음에 히팅 데미지, 이제 습기에 의한 것이나 이제 그 고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지구 요새 뭐 온난화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상 온도 상승에 의해서 화물이 입는 그러한 손해의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습기손, 열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되는 판례들이 좀 있는 게 뭐냐면, ICCA나 ICCAR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기본적으로 담보가 돼요. 만약에 이런 손해라고 하면 ICCA나 AR은.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화물이 젖었다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호수물이나 빗물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 근데 화물이 물에 젖었어.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습기가 맺혀서 그게 이제 고여가지고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의 특성이 어느 정도 수분을 함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화물 고유의 하자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긴다는 표현보다는 보험자가 바라봤을 때 화물 고유의 하자로 인한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물 고유의 하자는 우리가 일반 면책 4조에 있는 면책 사항이거든요. 그 ICCA로 보험을 들어도 그 화물의 어떤 화물이 예를 들어서 물에 이렇게 젖어 있을 때 그것이 화물의 고유의 하자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보험자 면책이 됩니다. ICCA라도. 그러면 이 습기에 의한 손해가 화물의 고유의 하자냐 그걸 굳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담보 특약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물품들 있죠. 그런 어떤 습기에 되게 민감하고 취약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초, 담뱃잎, 그렇죠? 그런 것들, 곡물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습기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부가위험을 특약을 해가지고 추가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훅 앤 홀, 갈쿠리. 이거는 사실은 잘 안 쓰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게임 중에 배틀그라운드 있죠. 배틀그라운드에 왜, 이 뭐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뚝배기 깨는 그, 빠루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거를 쓰는 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물품을 이렇게 땡기거나 운반하는 데 쓰려고 이렇게 빠루를 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못해가지고 뭐 나무 상자나 골판지 상자에 이렇게 데미지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가 위험들을 이제 부보를 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러스트, 그리고 녹이 쓰는 경우, 기계류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뭐 녹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해요. 이 바다를 통해서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뭐 바닷물도 있고, 바닷물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바다에서 오랜 기간 컨테이너가 운송을 하다 보면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소금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금기가 이제 철이나 이런 데를 부식을 시켜가지고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덴팅 앤드 밴딩, 이게 이제 구부러지는, 뭐 물품이 이렇게 평평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부러지거나 우그러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이제 이거를 부보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덴딩 앤드 밴딩 이런 거는 이제 소손의 면책률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너무 뭐 무슨 뭐 이렇게 경미한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자, 그다음에 자연 발화, 석탄이나 성냥이나 화약 같은 것들을 운반을 하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발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주변에 뭐 고온이 돼 있다든지 그 화물 자체의 어떤 변화라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화물하고의 혼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오염 위험인데 COOC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게 다른 거하고 뭐 뒤섞여버리는, 다른 거하고 섞이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약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렛 앤 범인, 이게 렛은 이제 그 들지 그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 하얀 그 실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지. 그리고 범인,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해충이죠. 해충.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손해. 그 다음에 곰팡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보험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뭐 곡물이거나 뭐 이러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죠. 식품이면 이런 것들 생겨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 목적물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 성격에 맞춰서 피보험자가 그걸 선택을 해서 보험 부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까지는 15번 슬라이드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부가 위험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살펴볼 게 확장 담보 조건입니다. 첫 번째, 내륙 운송에 관련된 확장 담보입니다. 이것을 송화인이 이렇게 그 어떤 창고에서 내륙의 어떤 수화인 창고까지 내륙 운송 중에 위험을 추가로 인랜드 트랜시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수화인의 창고,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 들어왔어요. 부산항에 들어온 화물이 뭐 어디로 잡을까요? 어디 칠곡이나 오송이나 뭐 평택이나 뭐 이런 그 내륙 지역에 있는 창고까지 내륙 운송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구간을 확장하는 담보 조건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창고 간 요율 체계로, 쉽게 말하면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 체계로 변경이 되어서 사실은 내륙 운송에 대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인랜드 트랜시트를 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조금 그 실무적으로 쓰이는 게 요 두 번째에 있는 게 건데, 인랜드 스토리지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앞에서 보험 기간 관련해서 신협회 적하약관과 개정협회 적하약관에서 세 가지 이벤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양육 후 60일, 하역 완료 후 60일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돈을 좀 더 내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을 하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일까지 보험자의 담보기간을 연장해주는 조건도 확장 담보로서. 이것도 부가 위험은 아닌데 보험자의, 왜냐하면 부가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는 그 위험 발생 화물의 멸실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피보험 목적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의 종류를 늘리는 게 부가 위험이고 추가 위험이었잖아요. 근데 이 확장 담보라는 건 뭐냐면 부가 위험이나 추가 위험으로 위험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위험은 동일한데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죠. 예. 이 부분은 그래서 구분을 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자, 17번부터 나오는 거는 이거는 추가 위험, 부가 위험에 대한 추가 담보, 부가 담보가 아니고 특별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약관은 보통은 모든 화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특수한 케이스에 적용되는 특수한 약관들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애들이에요. 첫 번째가 갑판적이죠. 요건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갑판이 화물이 컨테이너 화물이 아니라 재래선에 갑판 위에 화물이 올려가지면 보험 부보 조건이 FPA 플러스 JWOB로 변경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약관입니다. 이게 앞에서 봤던 추가 위험이나 부가 위험은 내가 추가 보험료를 보험자한테 더 내고 그런 부분으로부터 특약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7번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몇 주 전에 그 보험증권 팔리시 이거 봤었죠. 그 뒷면, 이면 끝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스페셜한 약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한 약관은 모든 화물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화물에 한해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간세 담보 약관입니다. 이게 운송 중에 입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물품이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데 100개가 들어와요. 근데 한국 간세법에 뭐가 있냐면 수입 신고 전 신고 납부 아니면 출항 전 수입 신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물품이 완전히 도착하기도 전에 수입 신고하고 통관하고 간세 납부하고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이거 신고하고 검사하고 해가지고 통관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도착하기 전에, 아니면 가까운 일본, 중국 경우에는 출발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미리 해버려요. 해서 이미 간세 낼 거 다 하고 행정적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해버려. 할 수 있어요. 출항 전 수입 신고 할 수 있어요. 한국 간세법으로. 그럼 이제 물건이 도착을 하죠. 그러면 바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 출항 전 신고를 해가지고 간세를 100개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간세를 다 냈어. 근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거야. 들어오다가 사고 나는 거지. 사고 나는 거야. 50개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50개만 간세를 낼 수 있느냐? 아닌데 100개 들어온다고 해서 100개에다가 수입 신고를 했는데, 그럼 100개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100개에 대한 세금을 내고 일단 내고요. 일단 내고 낸 다음에 뭐가 뒤에 이벤트가 발생해서 50개밖에 못 들어왔고 실제로 수입은 50개만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환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 환급이 무슨 나라에 돈 내고 받는 게 빨리 됩니까? 아니죠. 정식으로 또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서 환급이 돼요. 환급을 안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면 내가 간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동안 시간이 뜨잖아요. 손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관이 이 두 번째 간세 담보 약관입니다. 이해가 좀 될까요? 자, 세 번째 수입 통관 거부 위험 담보 약관인데 리젝션 클로즈입니다. 한국어가 더 어렵죠. 뭐냐면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 왔어요. 얘를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통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봅시다.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을 했는데 소고기가 거기에 뼈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정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식료품이 이런 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통관이 안 돼. 거절됐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외국으로부터 냉동 쇠고기를 수입을 해왔어. 검역을 통과를 못했어. 그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낼 거야?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돈이 더 발생할걸요? 더 손해가 발생할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폐기 처분을 하거나 뭐 해야 됩니다. 일단 통과를 하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와서 관세청 검역에서 걸려버리면 무조건 안으로 못 들어와요. 한국 안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관세선 밖에서 그냥 스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결국에는 이게 다 날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수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이 커런틴, 그러니까 이 검역 단계에서 발생되는 통관 거부에 대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약관이 이 리젝션 클로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컨트리 데미지 클로즈입니다. 요거는 면화, 커튼. 오늘날에도 미국 남부의 커튼 이런 것들 많이 수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면화, 솜화, 이게 결국엔 솜이잖아요. 이게 수분을 먹으면 손상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리 데미지 이거는 그 보험회사가 진영한 검정인의 입회 하에서 수입 면화에 대해서 이 생기는 섬유의 손상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회사가 지정한 검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아라.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Institute Replacement. Replacement가 이 대체하다, 교체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죠. 기계를 수입을 했는데 이게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나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약관이 협회 대체 약관이고, 라벨 클로스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이게 습기를 머금거나 해서 그 깡통이나 그 병조림이나 그 통조림 여기에 이제 라벨지가 붙잖아요.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뭐라고 해야 될까, 통조림이라고 해야 되나 병조림으로 해야 되나, 그런 거 간혹 보면 그 라벨을 이렇게 한국어로 된 라벨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유리병, 예를 들어서 통조림은 좀 덜할 것 같은데 유리병이다. 그러면 이제 유리가 안팎의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결로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라벨이 이렇게 수분을 먹어가지고 잘 뜯어지거나 잘 벗겨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교체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교체 비용을 보험을 통해서 부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라벨 클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소손해 면책률입니다. 소손해 면책률은 사실은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소손해 면책이 가장 많이 쓰인 게 이제 WA 조건, 구협회 적하약관의 WA 조건이 보통은 WA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소손해 면책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WA 경우에는 그 소손해 면책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irrespective of percentage WAIOP를 쓰거나 뭐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러한 소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일정 부분이 되어야만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보통은 보통 2%, 3% 이렇게 많이를 하는데, 그 방식이 프랜차이즈 방식이 있고 액세스 방식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은 소손해 면책이라고 하고요. 액세스 방식은 소손해 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가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에 이르지 않으면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는데, 그것을 딱 넘어서면,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오브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가 딱 되면 7%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액세스는 뭐냐면 액세스 오브 5%인데 7%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7에서 5%를 뺍니다. 나머지 2%, 7에서 5를 뺀 나머지 2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소손해 공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소손해 면책을 메모랜덤을 적용할 때도 프랜차이즈 방식이 있고 액세스 방식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ICC, ABC에서는 주로 쓰이지 않는다. 주로 많이 쓰였던 것은 WA나 몇몇 가지 부가위험들, 앞에서 살펴본 덴딩이나 벤팅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손해 아주 경미한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WA의 경우에도 이런 2% 3% 소손의 면책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고, WA, IOP, irrespective of percentage 해서 소손의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 WA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WA, IOP의 경우에 보험료가 이쪽보다 비쌉니다. 소손의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상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해서 활용을 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ICC ABC로 넘어가 나서부터는 해상보험의 약관에 있어서 소손 기본적인 이 화물 협회 적하 약관에 소손의 면책이 없다. 하지만 부가위험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끊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해상보험과 관련된 좀 주요했던 역사적이었던 판례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